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18강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MS라는 것 중에서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오라클에 대해서 한번 오라클을 알아보고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SQL 랭귀지를 우리가 한번 간단한 거 계정을 만들고 다음에 테이블 만들고 레코드 추가하고 삭제하고 또는 레코드에 있는 값 밸류 값을 수정해보는 컬럼 값을 수정해보는 그런 간단한 것들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시간에는 JDB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라는 객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DBC 살펴보기가 나오네요. 자, 자바 프로그램에서 SQL문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자바 API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라클의 SQL문을 이용해서 SQL 플러스라는 굉장히 간단한 툴을 이용해서 SQL문을 이용해서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에 있는 컬럼 값을 조회도 해보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SQL 플러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언어가 자바죠. 자바. 특히 자바에서도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해서 JSP하고 서블릿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DB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바 이쪽 응용 프로그램 쪽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하고 뭔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쪽으로 질의를 하면 여기서 응답을 해주고요. 자, 그렇게 할 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 즉 웹 어플리케이션과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인서트하는 그런 것을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오늘 할 JDBC입니다. JDBC. 그죠? 그래서 JDBC의 특징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 없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JDBC를 이용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JDBC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바에서 지금 우리가 오라클을 써요. 근데 DB가 요거 말고도 다른 회사들에서 만든 DB, 여러가지의 DB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마다 새로운 것을 다 공부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각 DB에서 DB를 만든 회사에서 JDBC 드라이버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오라클 DB로 이렇게 접속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해서 다른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다른 DB에 JDBC 드라이버만 자바 쪽에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바로 개발이 연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별도의 프로그램 만들 필요 없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뭐만 JDBC만 있으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우리는 오라클을 사용하므로 오라클용 JDBC를 사용하면 이것은 오라클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되고 이클립스에서 해당 클래스 파일을 복사하면 실제로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라클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위한 OJDBC6_G 자르 파일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사를 해서 우리가 이클립스에다 놓고 우리 개발할 때 그 라이브러리 참조해서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면 이클립스에 설정되어 있는 자바 클래스 피스입니다. 그래서 자바에 관련된 클래스들이 라이브러리가 있는 곳, 저는 자바를 여기다 설치를 했고요.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설치했고 그 밑에 자르 1.8.0._25
밑에 라이브러리 폴더에 이런 게 있다고 됩니다. 요거는 이클립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C 밑에 그래서 요 경로 그대로 가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JDBC는 어디에 있냐면 오라클을 설치를 하면 저는 C 밑에 오라클 폴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앱 오라클 프로덕트 밑에 보면 요 주소 쭉 따라가면 여기 끝에 OJDBC 6_G 자료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요 자료 파일을 어디로? 내가 방금 조회한 자바 클래스 패스 안에다가 그 안에 ext 파일 외부 라이브러리를 저장하는 곳에다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클립스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클립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설정되어 있는 자바 클래스 파일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곳에다가 그곳에 외부 라이브러리를 저장하는 ext 폴더 안에다가 JDBC 드라이버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복사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보시면 확인하는 방법 윈도우에 들어가면 프리퍼런스가 있죠. 자, 여기서 자바가 있습니다. 자바에 빌드 패스 여기 있네요. 빌드 패스에 클래스 패스를 보면 자, 열심히 뭔가 실행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자르 라이브러리 해서 C 밑에 저는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폴더 밑에 자르 1.8 밑에 라이브러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자, 들어가 보면 C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가 여기 있네요. 자바 자르 1.8.0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자, 여기에 RT 여기 있네요. 자, 요 폴더에서 보시면 EXT가 있어요. 외부 라이브러리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저는 여기 이렇게 복사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없을 거예요, 처음에. 자, 요걸 어디서 가져오시냐면 오라클을 설치했었죠. 그래서 오라클 설치한 곳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C 밑에 오라클이 있고요. 다음에 앱이 있고 그 다음에 오라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치한 경로 오라클을 설치한 경로를 가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프로덕트 밑에 저는 10일 두 번째 릴리즈한 것, 그 다음에 서버 밑에 보면 JDBC 드라이버 폴더가 여기 있네요. JDBC 드라이버 폴더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 있죠. 여기 보시면 OJDBC 6 폴더 얘를 갖다가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어디로? 이쪽으로 자바 클래스 패스가 있는 이쪽으로 요거네요. OJDBC 6_G G.자르를 이쪽으로 카피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클립스 한번 재시동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JDBC 라이브러리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사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이클립스로 와서 자, 장표로 다시 갈게요. 장표로 와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수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JDBC를 설치하는 방법은 그 라이브러리만 갖다 놓으면 돼요. 오라클을 설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됐죠. 된 걸 갖다가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클립스에 있는 자바 패스에다가 그 라이브러리 갖다가 복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방법, JDBC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JDBC 드라이버를 로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메모리에 로드를 하는 겁니다. 자, 로드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class.forName 실제로 코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class.forName 오라클 JDBC 드라이버 오라클 드라이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 드라이버가 메모리에 상주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커넥션이죠.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 .get 커넥션을 하면 커넥션 객체가 반환되면서 커넥션 객체가 생성됩니다. 자, 이때 필요한 거 JDBC URL 값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라클 만들 때 스카다고 타이거라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계정 하나 생성했었죠. 그런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 다음에 JDBC가 어디에 있는지, 저 오라클 DB가 어디 있는지 이 URL 값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기 위한 커넥션 객체까지 생성을 했어요. 드라이버 로드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커넥션 객체 생성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던 SQL 랭귀지 언어, SQL 문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connection.create statement 하면 statement 객체가 나오고요. 그 객체를 통해서 SQL문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테이블을 생성한다, 레코드를 추가한다, 아니면 컬럼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 모디파이한다,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QL문을 다 실행을 하고 났으면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이제 해제해야 되겠죠.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해제. 자, 스테이트먼트 execute query 또는 스테이트먼트 execute update 요거 두 개 메소드 주로 우리가 쓰는데요. 두 개 메소드의 사용 방법은 잠시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얻어온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이용해서 두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반환값으로 result set 객체를 받습니다. 쿼리 했을 경우에 이렇게 받고요. execute update 했을 때는 주로 int형 실행이 잘 됐는지, 몇 개의 데이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모두 다 클로즈, 스테이트먼트 객체도 클로즈 해주고 커넥션 객체도 클로즈 해주고, 다음에 드라이버도 리조트 셋도 요것도 나중에 클로즈 해서 다 모든 자원을 해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는 조금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계세요. 일단 요 순서 된다는 거 JDBC 드라이버 로드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작업하는 순서입니다.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뭘로? 커넥션 객체로. 다음에 SQL문 실행합니다. 뭐로? 스테이트먼트 객체로. 다음에 거기서 나온 리졸트 셋 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 해제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순서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머릿속에 일단 상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먼트 객체, 요게 실제로 쿼리를 우리가 만든 쿼리 인서트 한다든가 델리트 한다든가 요런 업데이트 한다든가 요런 쿼리를 실행시켜 주는 객체죠. 그래서 요거를 봅니다. 자, 스테이트먼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네요. 자, 얘는 execute query와 execute update라는 요 두 개의 메소드를 지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로 사용할 두 개의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두 개의 메소드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쿼리문 실행 후 여러 개의 결과값이 생기는 경우를 사용합니다. 주로 셀렉트문,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막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성인인 거를 회원들을 쭉 뽑아요. 회원 DB에서. 그럴 때 20세 이상, 20세 이상인 모든 회원을 뽑는다. 그러면 여러 숫자의 1000명, 2000명의 그 데이터가 쭉 뽑아 나오겠죠. 그럴 때 우리가 execute query, 뭔가 결과물로 결과 값이 생기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반면에 execute update는 뭐냐면 SQL문 실행 후 데이터의 내용만 변경되는 경우 사용합니다. 자, insert라든가 delete, update 다 보면 우리가 쿼리를 날렸어요. DB로. 그죠? 쿼리를 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서트를 했어요. 데이터가 삽입되고 나서 우리한테 얻어오는 건 없죠. 그죠? 그냥 데이터가 하나 들어갈 뿐이지 다시 반환돼서 어떤 값이 오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아니면 델리트, 삭제하고 끝이죠. 위에 셀렉트처럼 어떤 데이터가 다시 쭉 오는 게 아니죠. DB로부터. 그래서 델리트,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죠. 정보 수정할 때 나이가
해가 바뀌면 나이가 한 번 더 업데이트 된다든가 이럴 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업데이트 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쿼리는 뭔가 답을 받을 때, 값을 받을 때, 업데이트는 정보를 그냥 밀어 넣기만 할 거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이 두 개의 메소드 중요한 메소드니까 꼭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쿼리, execute 쿼리 메소드에서 메소드 실행 후 반환되는 레코드 셋, 요 객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얘는 반환형이 int예요. 몇 개의 레코드가 값이 수정되었는지 그 int형으로 반환을 해주고요. 다음에 얘는 result set으로, 여기 있네요. result set으로 객체로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회원 정보, 성인의 정보를 다 가져오고자 할 때 20세 이상의 1000명이에요. 그러면 1000개의 레코드 값이 쭉 다 옵니다. 자, 그래서 메소드를 실행을 한 후에 리소트셋 이렇게 데이터가 여러 개 계속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됐을 때 그 앞부분을 before of BOF라고 합니다. 자, BOF, 그 다음에 EOF가 앞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리키고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하나씩 우리가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EOF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메소드가 있어요. 넥스트 하면 다음 레코드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여기 있다가 다음 레코드 이렇게 진행하고 또 다음 넥스트로 이동할 수 있고요. 프리비어스 메소드는 이전 코드로 다음이 아니라 다시 역행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고요. 퍼스트는 처음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라스트는 마지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get 메소드가 있어요. get string, get int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는 컬럼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id를 줘봤다 그러면 get id가 스트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get string id, 그러면 해당하는 커서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에 id 값이 반환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 다 이따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예제들, 간단한 메소드들 있다는 거 꼭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메소드 2개, 쿼리하고 업데이트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에 거기서 정보를 하나씩 꺼내오기 위해서 next, previous, 다음에 get 메소드 이렇게 요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제 예제를 한번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에 JDBC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접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불러와서 레코드셋 객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테이블 create member라는 테이블을 만들고요. 다음에 ID, 패스워드, 이름, 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다 바 캐릭터 형태로 해서 4개의 컬럼 값을 필드를 추가하고요. 다음에 거기다가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클립스에서 실제로 JSP 코드 내에서 이 데이터들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 플러스 일단 사용을 하는데요. SQL 플러스 사용 방법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면 실행창 나오고요. 여기서 cmd 입력하시면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면 커맨드 창 나옵니다. 자, 여기서 SQL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 SQL 플러스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자, 이름 나오죠. 이름 우리 지난 시간에 계정 만들었었죠. 스캇 계정 만들었고요. 자, 비밀번호는 타이거로 했습니다. 자, 접근을 했고요. 다음에 테이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멤버 테이블 만드는 거 해봤었죠. 자, 일단 테이블이 어떤 건지 한번 조회 한번 해볼까요? 자, select 어떻게 하면 돼요? asterisk 그 다음에 from 탭을 이용했습니다. 자, 테이블이 하나도 없네요. 자, 테이블 생성할게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 생성하는 방법 create 테이블 다음에 테이블 이름
멤버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 바꿔서 할게요. 자, id 값, id 컬럼 생성하겠습니다. 바 캐릭터 2 사이즈는 20으로 하겠고요. 자, 콤마.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만들었습니다. 2 20. 다음에 또 네임, 이것도 사이즈 20 다 똑같이 했네요. 다음에 폰, 이것도 20. 자, 끝으로 가로 닫아주고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명령 종료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네임, 폰 다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한번 쭉 보고, 네, 다 된 것 같네요. 자,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테이블 됐고요. 이제 셀렉트 프롬에서 돌려보면, 예, 멤버 테이블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넣어야 되겠죠. 데이터 넣기 위해서 인서트 문 이용합니다. 인서트 into 어디에? 멤버에다가 id 값 넣을 거고요. 패스워드 값 넣을 거고, 다음에 네임 값 넣을 거고, 다음에 전화번호 값 넣을 겁니다. 자, values 값은 데이터는, 자, 먼저 a, b, c로 할게요. id. 다음에 1, 2, 3으로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다음에 이름을 홍길동. 다음에 뭐였죠? 전화번호였죠. 전화번호 010 1234 5678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료해 주고요. 그래서 id 첫 번째 레코드에 들어가는 데이터 값을 id, 패스워드, 네임, 폰 해서 abc 123 홍길동, 그 다음에 010 1234 5678로 하고 엔터 누르면, 자, 1로 1로 크리에이트 됐고요. 자, 똑같이 해서 한 3개 4개 정도만 해볼게요. 더 b d e f로 할게요. 이런 걸 우리가 더미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바에서 어떤 코딩을 하기 위해서 좀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임의로 만드는 겁니다. 개발을 할 때는 이런 더미 데이터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런 게 있어야지 개발이 진행이 되니까. 자, 9012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또 하나 생성됐고요. 또 바꿉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줄게요. 예,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도 다 더미 데이터가 있어야 진행되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한번 데이터 한번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select asterisk from member라고 우리가 만들었었죠. 네, 데이터가 다 우리가 입력한 4개의 홍길동, 홍길순, 홍길자, 홍길명 다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커밋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밋 주고, 네, 커밋 완료됐습니다. 자, 다음에 실제 이제 이클립스에서 요거 데이터 다 조회하는 거, 여기서는 셀렉트 같죠? 그죠? 이렇게 전부 다 데이터 쭉 조회하는 거 한번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중요한 소스만 보면, 자, 일단 요 부분이 JDBC 드라이버 메모리에 로드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드라이버 매니저 점 get 커넥션에서 커넥션 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게 연결하는 커넥션 객체 없고요. 다음에 그 커넥션 객체로부터 create statement에서 쿼리 날릴 수 있는 객체 statement 객체 얻습니다. 다음에 그 결과값으로 result set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result set에 뭐가 담겨져요? 나중에 다 이런 정보들이 다 담겨지고 거기에 있는 next라든가 previous 또는 getString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 정보를 하나씩 다 뽑아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클립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 가서 예제를 한번 꺼내 볼게요. 18번째 강의였죠. 그러니까 이거겠죠. 서버가 아니고 요거. 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제 선언문이죠. 선언문에서 커넥션 객체, 스테이트먼트 객체, 다음에 리졸트 셋 이런 레퍼런스 변수 다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해놨고요. 다음에 스트링 값에다가 미리 지정을 해놓고 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에 접근할 때 스트링 값, 다음에 URL 어디 있는지. 지금은 제 컴퓨터에다 놓고 쓰니까 로컬입니다. 로컬에 151이 x2 이렇게 접근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계정 아이디, 그 다음에 계정 비밀번호, 그 다음에 쿼리도 셀렉트 프롬에서 멤버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온다고 에스타리크로 접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중에 이제 실제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스트링 값으로 보기 좋게 먼저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다음에 실제로 이제 JSP 코드에 가서 try 이렇게 DB와 관련된 거는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처리하는 코드 try 캐치문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널에 가서 자원 해주해 주는 거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드라이버 매니저 이용해서 드라이버 로드 먼저 하고요. 드라이버가 뭐냐면 오라클 JDBC 드라이버, 오라클 드라이버 요거죠. 그래서 요거 값 넣어서 해준 거고요. 요 값이죠. 다음에 커넥션 객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커넥션 객체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 점 get 커넥션에서 URL 값이 뭐냐면 실제로 내 어디에 있는지, DB가 어느 곳에 있는지, 다음에 ID, 스카 계정, 타이거, 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방금 연결했던 커넥션 객체에서 create 생성을 합니다. create 스테이트먼트 하면 반환형으로 스테이트먼트 객체 나오고요.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객체 이용해서 쿼리 날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다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쿼리, execute 쿼리 메소드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쿼리문은 위에서 작성했던 거 요거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다 작성을 해도 되는데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뽑아놓고 사용을 하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esult set next죠. 그죠? next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아까 장표를 보면 처음에 result set으로 statement execute query 해가지고 반환되는 result set 객체를 보면 커서가 맨 처음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거기서 데이터를 얻어오려면 한 칸씩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next 하면서 하나씩 조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ext를 메소드를 이용했고요. 자, next 다음 데이터가 있는지, 있다면 while문이니까 있다면 true로 반환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서 result set getString, 그죠? 자, ID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 때 ID, 패스워드, 네임, 폰 다 스트링 값을 만들었죠. 만약에 int형이었어요, 넘버형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getInt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 오늘은 스트링으로 했으니까 getString ID 컬럼명 줬고요. 다음에 패스워드, 이름, 폰, 넘버, 전화번호 다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얻어온 값을 각각 변수에 담았고요. 다음에 out.println 내부 객체 이용해서 id는 뭐다, 비밀번호는 뭐다, 이름은 무엇이다, 전화번호는 무엇이다 다 출력을 합니다. 요게 어떤 작업이냐면 이제 넥스트에서 첫 번째 값, 첫 번째 로우 데이터를 여기까지 다 얻어온 거예요. 아직 컷은 여기 있겠죠. 자, 그 다음에 while 문이니까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리조트셋 넥스트 또 다음 데이터가 있는지, 그죠? 다음 데이터가 또 있죠. 그러면 true를 또 반환해 줄 거고 그 다음 데이터들 똑같은 형식으로, 방금과 똑같은 형식으로 다 얻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데이터 없죠. 그죠? 그러면 false가 반환되면서 while 문 종료되고요. 자, 중간에 에러 나면 그죠? exception 캐치해서 잡을 거고요. 자, finally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연결하고 나서 그 자원을 해제해야지. 데이터 다 처리했는데 자원 연결시켜 놓으면 자원이 낭비되겠죠. 그리고 서버에 부하 걸리겠죠. 그래서 리조툴셋 우리가 생성을 했던 역순으로 리조툴셋 먼저 이렇게 클로즈 처리해 주고요. 자원 해제해 주는 겁니다. 스테이트먼트도 널이 아니면 스테이트먼트 클로즈 해주고, 요것도 DB와 관련된 작업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도 또 트라이 캐치문으로 감싸줬습니다. 감싸주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빌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커넥션 객체도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제를 한번 같이 진행을, 간단한 거니까 드라이버 로드하고 커넥션 객체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쿼리 날리는 객체 이용하고, 쿼리 날리는 객체 이용해서 쿼리문 날린 결과 리조트셋 구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고요. 자, 프로젝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명 EX로 할게요. 자, 여러분이 DB, JSP를 하면서 웹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할 때도 DB와 관련된 작업이 무수히 많습니다. 거의 다 DB를 작업합니다. 그래서 꼭 DB 작업하는 과정은 자주 무한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하면 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멤버 DB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선언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커넥션 객체도 있어야 되고 스테이트먼트 객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졸트셋 객체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객체들 초기화 먼저 시켜놓고 갈게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하지 말고 요 윗부분에다가 할까요? 좀 정리되어 보이게. 자, 여기다가 선언 디클러레이션 선언해 주고요. 커넥션 객체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커넥션 초기화 해줬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객체도 이렇게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쿼리 결과에 나오는 리졸트셋 객체 있었죠. 리졸트셋 객체도 이렇게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지금은 예제니까 제가 이렇게 그 변수명을 좀 길게 하는데요. 그죠? 너무 길면 또 이것도 코드가 조금 보는데 조금 힘들겠죠. 힘든 게 아니라 조금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주로 그냥 set,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con 이렇게 줄여서 많이 씁니다. 이것도 st, mt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 개발하신 분들은 조금 이름이 길어야지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보는데 편하시겠죠. 무슨 객체인지 좀 알아보시겠죠. 변수명만 보고도. 그래서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스트링으로 드라이버는 oracle jdbc driver oracle 이렇게 먼저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
자, URL 스트링 값 오라클의 로컬에 있죠. 로컬 호스트 1521 xe 이렇게 위치에 있고요. 다음에 아이디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디 db 아이디라고 할까요? 유저 아이디. 네, 아이디는 스캇이라고 했었죠. 네, 이렇게 해주고요. 다음에 비밀번호도 필요합니다. 유저 패스워드 타이거. 다음에 쿼리민도 필요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실제로 개발할 때는 개발하면서 이런 값들을 참조를 어디서 해오겠죠. 네, 지금 예제니까 실제로 다 여기다 그냥 깔끔하게 다 코딩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드라이버 오라클이죠. 오라클 JDBC 드라이버, 오라클 드라이버, 그 다음에 JDBC, 오라클 씬,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1521 xe 버전, 그 다음에 스카 타이거 셀렉터. 예, 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쿼리문 날려서 데이터 얻어오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라이버 로드 먼저 합니다. 그래서 DB에 접근하는 거 드라이버 로드하기 위해서 클래스 JSP 스크립트를 해주고요. 클래스 for name으로 위에서 사용했던 드라이버 쓰기로 합니다. 자, 다음에 커넥션 객체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선언을 해놨죠. 커넥션은 드라이버 매니저 get connection으로 여기다가 위에서 우리가 정한 URL 요게 get connection의 URL 그 다음에 요거네요. URL, ID, 패스워드 다 있는 거 이용해서 URL 그 다음에 UID 그 다음에 U패스워드 위에서 이미 스트링 값으로 다 만들어 놓은 값들 다 갖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객체도 만들어야겠죠.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커넥션 객체로부터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커넥션 create statement 요거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다음에 result set은 statement 다음에 exec query. 자, 쿼리문은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쿼리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에 while문으로 실제로 이제 가져오는 거 가져왔어요. 데이터는 다 result set으로 이용해서 가져왔고요. 다음에 while 문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result set이 next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서 수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string id는 result set id가 컬럼이 데이터형이 스트링이었죠. 그래서 get string 컬럼명은 id였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다음에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가져오겠습니다. 패스워드 다음에 name 있었죠. name 다음에 또 폰 넘버 있었죠. POH 있죠. 그래서 폰도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out.print ln으로 다 찍어줄게요. 아이고. 네. 자, 먼저 id는 플러스 id 플러스 다음에 비밀번호죠. 비밀번호 플러스 pw 플러스 이렇게 다음에 이름이요. 이름 플러스 이름은 name이고요. 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br 태그도 하나 넣어줄게요. 개행하기 보기 좋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에러가 db와 관련된 거는 트라이 캐치로 묶어줄게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죠. 캐치 exception 2 다음에 2점 프린트 스택 해줄게요. 에러 난 거 출력할 수 있게. 다음에 파이널 다음에 트라이문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돼야 되죠. 그래서 result 만약에 result set이 뭐가 아니면 null이 아니면 result set을 close 합니다. 똑같이 statement 객체가 null이 아니면 statement 객체를 close 해줍니다. 똑같이 connection 객체가 null이 아니면 connection close 해주겠습니다. 왜 여기 if를 주냐면 얘가 null인데 접근하면 에러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자, try문 catch 이것도 들어가야겠죠. catch exception 2라고 할까요? e2.print 찍고 여기다가 종료. 이렇게 하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한 거였지만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커넥션 객체 여기 선언부는 여러분들이 별로 내용은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커넥션 객체, 스테이트먼트 객체, 리졸트 셋 다 초기화해진 거죠. 선언을 이렇게 선언만 해준 거죠. 이제 선언을 해주고 초기화 아직 안 했어요. 어떤 값을 넣진 않았어요. 다음에 나중에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미리 그냥 스트링 값으로 다 하나씩 준 거죠. 드라이버 URL 어디 있는지 ID, 패스워드, 쿼리 그리고 실제로 이제 DB에 접속하는 건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트라이문을 한번 감쌌고요. 예외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싸고 드라이버 로드하고요. 드라이버 매니저로부터 커넥션 객체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커넥션으로부터 스테이트먼트 객체 구해서 스테이트먼트 객체로부터 쿼리 질의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리졸트 셋에 대해서 next와 getString 이런 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다 뽑아 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출력을 쫙 해봤고요. 그죠? 다음에 이건 캐치문이니까 별 특별한 거 없고 파이널리 마지막에 파이널리는 자바 할 때 기억나시겠죠? 트라이문을 다 이상 없이 수행을 하거나 또는 캐치문을 이상이 있어서 익셉션이 나왔고 캐치문에 들어가도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을 합니다. 이상이 있던 없던 무조건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리졸트 셋이 null이 아니면 클로즈하고 스테이트먼트도 만약 null이 아니면 클로즈하고 커넥션도 null이 아니면 클로즈 해줍니다. 생성했던 거 역순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if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null인데 객체가 null인데 이런 메소드 실행하면 또 에러 나죠. 그래서 if로 한번 감싸주고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라이문, 캐치문 이렇게 줬고요.
자, 이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제로 한번 컨테이너 톰캣 컨테이너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쭉 데이터를 하나씩 불러왔죠. 그죠? 자, 리조트 셋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하니까 쭉 오고 여기서 BR 태그 만나서 개행 한번 해줬고요. 그래서 개행하면서 쭉쭉쭉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 데이터 조회하면서 내려오는 거 확인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다음에 어떠한 로직을 또 수행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이 잘 접속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 가져와야 되니까 꼭 반복을 하시면서 꼭 정리를 잘 해두세요. 그리고 요 순서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장표로 와서요.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오라클이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SQL 쿼리 문제의 기본적인 걸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환경 설정에 대해서 뭐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자바 코드 내에서 여러분들이 설치한 오라클의 DB를 검색하는 거, 연결하고 쓰는 때 사용하는 방법들, JDBC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JDBC를 설치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다음에 JDBC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방법, 드라이버 로드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스테이트먼트 객체 이용해서 SQL 실행하고 결과로 리조트 셋 나오면 그 리조트 셋에 여기 넥스트라든가 getString 메소드 이용해서 데이터 하나씩 가져오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맨 마지막에 파이널리에다가 자원 해제하는 거, 그죠? 클로즈 하는 것까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이어서 또 다른 것들, 다른 기법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